네, 기대를 모았던 광복 70주년도 남과 북이 따로 보내게 되는 것일까요? 8.15 공동행사 실무 접촉이 무산이 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중국 관영 매체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다음 달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북중 관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북한부의 이상현 기자와 함께 북한의 동향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가 사실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과 북의 민간단체들이 오는 8.15 공동행사를 좀 개최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오는 31일이죠. 추가 실무 접촉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무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의 정확한 명칭이 사실 조금 깁니다.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준비위원회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8.15 남북 공동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추가적인 실무 접촉이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지난달 23일 양측 준비위는 개성에서 만나 1차 협의를 가졌는데요. 당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일주일 뒤인 31일 다시 실무 접촉을 갖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북측 준비위는 최근 남측 준비위에 보낸 서신에서 31일로 예정된 개성 실무 접촉 대신 팩스로,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식으로 협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남한 측 지역에서 험악하게 벌어지는 동족 대결 소동 속에서 과연 공동행사가 성사될 수 있겠느냐, 개성에서 서로 마주 앉아도 좋은 결실을 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북한의 발표 내용을 보면 경색된 남북관계 전반이 무산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마주 앉아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차라리 남한 당국에 정치적인 공세를 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최근 남한이 행사 추진을 막았다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31일로 예정됐던 실무 접촉 무산이 된 상태고 이제 여러 가지 의논할 부분들은 팩스를 통해서 합의를 하자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이번에 남한이 8.15 이번 공동행사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비정치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비난한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이 공동행사 협의 난항의 책임을 남한 정부에 미루는 가장 중심된 키워드가 바로 비정치화입니다. 남북 공동행사의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승인이 필수적인데요.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비정치적인 순수 사회문화 교류 차원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행사가 일방의 정치적 선전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은 광복절은 김일성 주석이 민족의 앞날을 펼쳐준 민족적 경사의 날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동행사가 당연히 자주통일의 의지를 안팎에 과시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남한 당국이 비정치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공동행사 추진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근 북한에 지속되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어떤 책임 소재를 좀 남한 측에 지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6.15 공동행사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분산 개최가 되면서 좀 무산이 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광복 70주년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해인데 이번에야말로 좀 같이 좀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거든요. 막판에 그래도 혹시나 좀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전체적으로 남북 공동행사 협의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공동행사의 시작은 지난 5월에 협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양측 준비위원회는 중국 선양에서 사전 접촉을 갖고 6.15 공동행사의 서울 개최에 잠정 합의했었습니다. 또 광복절까지 다양한 공동행사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6.15 행사는 행사의 성격과 8.15 공동행사 개최 장소 논란 끝에 안타깝게 무산됐었습니다. 당시에도 북한은 우리 정부의 비정치성 요구가 행사가 무산된 주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광복 70주년이 남다른 의미가 있는 만큼 남측 준비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로 북측과 접촉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북측이 협의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다 이제 광복절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죠. 준비를 위한 시간도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결국 공동행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난 6.15 행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남북이 각각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북한은 오늘 13일부터 15일까지 조국 해방 70돌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 길지 않은 시기에 서로 네. 책임만 좀 지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설적인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광복 70주년 그냥 좀 흘러갈까 봐 의미가 좀 퇴색될까 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관영 매체가 밝힌 내용인데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예, 예외적인 모습들이 연속해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네, 먼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근 동향을 좀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노병대회에서 두 차례 경의를 표하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 노병들을 높이 치하했습니다. 이는 전례에 비춰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평가됐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인 중국망이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한 것입니다. 중국망은 평론 기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대중국 우호 태도는 중국 측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항일전쟁 승리기념일에 중국은 베이징에서 성대한 군사 퍼레이드를 거행할 예정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나온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치안은 베이징 열병식 참석 희망의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하는 어떤 방식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한 내에 조성된 중국 인민지원군 전사자 묘지에 화환도 보냈는데요. 이런 여러 정황상 열병식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북중 관계에서 사실 최근에 이화적인 제스처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지만 김정은이 지난번 러시아 전승 행사에도 간다고 했다가 막판에 맞습니다. 좀 뒤바꾸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은 조금 즉흥적이다 이런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 만큼 이것도 네. 뭐 막판에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중국에 가면 그야말로 첫 국제 무대 데뷔가 됩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2012년 집권 이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다소 폐쇄적이고 어떤 즉흥적인 외교적인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2년 집권 이후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단 한 차례도 중대한 국제활동에 참석한 바가 없고 같은 맥락에서 출국한 바도 없습니다. 앞서도 러시아 전승행사 참석 의사를 밝혔다가 막판에 뒤집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김 제1위원장이 베이징 열병식에 참석한다면 이는 그의 정치 행보에 있어 국제정치 무대 대비가 되는 셈입니다. 북한의 대중화의 메시지에 이어 중국 시진핑 주석도 최근 북중 접경 지역인 선양을 방문하는 등 양국 지도자의 화해 제스처가 이렇게 잇따라 이어지는 측면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정말 실제로 방중하게 된다면 시진핑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 가능성도 얼마간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을 통해 국제 무대에 본격 등장하기 시작한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의 행보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중 관계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호 여사 방북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초청장을 발송하고 네, 또 그렇습니다. 일정이 5일에서 8일까지로 8일까지죠. 이제 정해진 상황인데 네.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개인 자격의 방문이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은 동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조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확인된 일인데요. 네네. 이제 초청장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모든 일정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예. 된 상황이고요.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호 여사가 이제 방문하는 일정은 말씀하신 대로 5일부터 8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이호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정부의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로 오늘인데요.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호 여사 방북은 개인 자격으로 방북하는 일정이라며 방북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정부 차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또 개인 자격의 방문이기 때문에 방북단의 정부 관계자는 일단 동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따로 메시지를 전달할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긴 한데 글쎄 이호 여사 개인이 어떤 메시지를 좀 이야기하거나 전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이호 여사는 역시 이번 방문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이기도 한데요. 네.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전달할 메시지에 관련된 언급은 그동안 잘 없어왔다가 지난달 이호 여사가 서울 김대중 도서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호 여사는 방북에서 6.15 공동선언의 조항을 남북 양쪽이 다 지키면 좋겠다는 말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호 여사는 또 6.15 정상회담 당시에는 회담이 끝난 후 양쪽이 왕래하고 금강산도 오갔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선 후에 피격 사건이 벌어지고 하면서 남북 관계가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여사는 방북 비용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저희가 다 부담한다면서 정부 도움을 받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평의를 제공받는 정도,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5일에서 8일까지 이제 기간이 확정된 건데요. 그 머무는 동안에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면담 여부 과연 성사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김정은이 초청장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은 먼저 오라 이렇게 요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일정 자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이호 여사는 일단 구체적으로 5일 오전 10시에 김포공항에서 떠납니다.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8일 오전 11시에는 평양 순안국제공항을 다시 떠나서 서울로 옵니다. 이호 여사는 평양 체류 기간 평양산원, 애육원, 아동병원, 묘양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여성 아이들 대상의 복지기관들인데요. 이호 여사는 이 과정에서 직접 든 털목도리와 북한 아동을 위한 의료, 의약품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호 여사의 숙소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2011년 조문 방문 시 사용한 백화원 초대소 묘양산 호텔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방북 자체만큼 말씀하셨듯이 큰 관심을 모이는 것이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면담 성사 여부인데요. 이호 여사는 앞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졌을 때 민간 조문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찾아 상주인 김정은 당시 부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어서 이제 이번에 만남이 성사된다면 두 번째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아직은 면담 자체는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방북 자체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접적인 초청으로 이뤄진 것인 만큼 어떤 방문의 의미를 되살리는 차원에서라도 면담이 현장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북 일정까지 이제 좀 짚어주셨는데요. 5일 오전 10시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찾게 됩니다. 이번에 방북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동수단이거든요. 저가항공을 타고 방북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상당한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당초에는 국내 항공을 이용하는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당초 북한은 지난달 이호 여사의 방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개성 실무 접촉 당시에 초청하는 쪽, 즉 자신들이 항공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호 여사 측은 국내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제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동안 국내 여러 항공사들과 비용과 일정 문제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이스타항공을 선택했는데요. 일정과 항공 비용을 다각도로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스타항공은 2007년 설립돼 2009년 첫 취항한 국내의 대표적인 저비용 항공사인데요. 이제 고령인 이호 여사의 방북을 맞아서 이제 항공 안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호 여사 방북이 예정돼 있지만 얼마 전에 또 북한을 방북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금강산 소나무들이 굉장히 병이 들었다, 아프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산림 전문가들을 남한에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림 전문가들이 또 북한을 가서 그 시료를 좀 채취해가지고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29일 우리 측 산림 전문가와 현대해상 관계자 등 총 8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북한 금강산을 방문했습니다. 소나무의 병충해 상태를 살피는 공동조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일 북측이 현대해상을 통해 금강산 소나무에서 보이는 이상 상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충 방제를 위한 조사를 제안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를 벌이고 돌아온 전문가단에 따르면 소나무가 이제 아래에서부터 뿌옇게 말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 정부도 방제에 힘쓰고 있는 재선충병과는 증상이 다소 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공동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자리에서 소나무 피해는 있었다. 하지만 재선충병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약제를 지원하면 소나무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조사를 통해 약제 등 지원을 통한 어떤 이상 상태의 해결 가능성이 포착된 만큼 향후 우리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호에서 방북 같은 부분이 좀 예정돼 있긴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남북 관계 뭔가 좀 계속 좀 어긋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색 국면이 꽤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소나무 상태가 안 좋다 해서 남한에 SOS를 친 것 보면은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았나 보네요. 네, 분명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강산 주변 지역 중에서도 지역적으로 북한 고성읍 지역의 소나무들이 상태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아직 이제 시료 조사 중이기 때문에 피해 범위나 정도가 명확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벼운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말씀하셨듯이 특히 최근 가뭄이나 폭우를 북한이 겪으면서도 남측에는 이제 좀처럼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먼저 전격적으로 공동조사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더욱 상태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전문가들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만큼 우리 국민이 어떤 민족적 유산인 금강산 소나무에 대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민족적 유산이지만 금강산 소나무이지만 북한에서도 소나무가 남다른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이제 내부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북한은 소나무를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나무로 어떤 자연 풍경의 전형으로 그동안 부각시켜왔기 때문에 소나무의 이상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와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 2015 동아시안컵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북한 남녀 축구 선수들이 승전보를 좀 올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남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꺾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성적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남녀 축구 대표팀의 일본을 상대로 한 연속된 승리에 이제 북한이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제 첫 시합에서 이제 모두 승리를 거두어서요. 아주 이제 내부적 매체 보도를 봐도 굉장히 환호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지난 2일 최근이죠. 남자 대표팀이 장신 공격수 박현일의 활약에 힘입어 일본과 경기에서 2대1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 대표팀의 시합은 역전승이어서 더욱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먼저 축포를 터뜨린 것은 여성 대표팀입니다. 사실 이제 일본 여자 대표팀은 올해 여자 월드컵 준우승국으로 이제 상당한 국제적으로 강팀으로 평가받는데요. 하루 앞선 지난 1일 경기에서 각각 2골을 몰아넣은 공격수 라은심과 리에경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일본을 4대2로 꺾었습니다. 북한 매체는 불굴의 정신력과 강인한 투지, 완강한 인내력으로 승리했다면서 연일 선수들의 투혼을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그야말로 이 강인한 정신력을 발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이번 경기에서 김정은 위원장,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이렇게 걸렸었는데 그 15분 만에 철거가 됐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나의 에피소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의 현수막은 북한과 일본의 여자 축구 첫 경기를 앞두고 관중석 2층에 걸렸습니다. 가로 세로 10m 안팎의 크기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겨울 모자를 쓰고 오른쪽 손을 들며 인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현수막에는 북한과 중국의 우호를 상징하는 중국 조선 우호 대대로 전해지다 이런 식의 글귀도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공안에 의해 철거됐는데요. 이는 국제축구계의 원칙에 따른 결정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축구장에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문구 등을 표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스포츠와 정치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중 관계 포함해서 최근 북한의 동향들 짚어봤습니다. 연합뉴스 북한부 이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